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좀 잠잠했던 황사와 미세먼지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 외출하려고 해도 미세먼지 공포 때문에 외출을 꺼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외출하기 전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죠. 저희 집 근처 공원에도요,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신호등이 있는데요. 초록색이나 파란색일 때는요, 왠지 마음이 놓이게 되고요.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들어올 때는 왠지 불안해지고 집안에만 있게 되는데요. 미세먼지가 무서워서 집에서 꽁꽁 숨어 있는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실외보다 실내가 더 위험할 수 있다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요, 실내 공기 오염의 심각성과 인체 위해성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경고했고요.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환경 문제 중 하나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실외 공기 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연간 약 370만 명인데 비해서요. 실내 공기 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요, 430만 명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외의 결과죠. 실내 오염 물질이 실외 오염 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은요, 약 1000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적절한 실내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바깥 공기 대비 실내 공기 오염이 최대 10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요, 새집 증후군 및 아토피, 천식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 물질 등을 조사한 결과요, 공기 중의 세균과 곰팡이의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요즘 호흡기 면역 체계가 약한 영유아라든지 노약자분들, 임산부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암 환자분들 경우에는요, 실외에서뿐만 아니라 실내에서의 공기질 관리와 환기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실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발생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먼지의 주범부터 알아보자면요, 주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조리 도구로는요, 프라이팬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집안에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요리를 하는 순간인데요. 영국 버밍엄대 연구진은요, 5가지 일반적인 요리 방법, 그러니까 프라이팬, 볶음, 튀김, 끓이기, 에어프라이기로 닭 가슴살을 요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미세먼지는 폐질환, 심장마비,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고요. VOC는 호흡기 합병증이라든지 두통, 간, 신장, 중추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원인 물질입니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최악의 조리 방법은요, 프라이팬으로요, 공기 1세제곱미터당 92.9 마이크로그램의 최고 농도에 도달했다고 하고요. 볶음은 26.7, 튀김은 7.7, 끓이기는 0.7, 에어프라이기는요 0.6이었다고 합니다. VOC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요, 에어프라이기로 20ppb로 측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끓이는 것은 30ppb, 볶음은 110ppb, 튀김은 230ppb, 프라이팬은 무려 260ppb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요, 정점에 도달한 후에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오염 물질 수치는 음식을 조리한 후 1시간 이상 주방에서 상당히 높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연구 저자인 크리스티안 프랭 교수는요, 프라이팬과 볶음에서 에어프라이기로 전환을 하게 되면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노출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에어프라이기가 오염을 줄이는 요인 중 하나는 디자인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콜로라도 주립대의 화학 교수인 델핀 파머 박사는요, 에어프라이기는 일반적으로 밀폐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일을 가열하면 입자가 생성되지만 대부분의 입자는 공기 중으로 나가기 전에
에어프라이기 내부에 축적되어서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프라이팬과 볶음이라든지 튀김의 경우에는요, 모두 다 공기에 많은 기름 입자를 방출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미세먼지의 주범은 바로 흡연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요,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한 다음에 5분 뒤에 날숨에서 나온 초미세먼지의 농도는요, 781 마이크로그램으로요, 공기 중 평균 농도인 712 마이크로그램보다 높았다라고 합니다. 즉, 실외보다 실내 흡연 시 초미세먼지 노출량이 더 많음을 알 수가 있는 실험이었는데요. 요즘은 방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파트 베란다 같은 곳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요즘은 흡연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그곳에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시게 되면요, 서로 미세먼지를 듬뿍 안겨주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외의 물건인데요. 바로 향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위기와 향기를 동시에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한때 향초가 아주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향초를 피우게 되면 초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향초를 끄게 되면요, 초미세먼지의 수치가 급격하게 오른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향초의 문제는 단순히 초미세먼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 성분도 다량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향초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향초가 아니더라도요, 초를 켜두면 집안의 잡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초를 켜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초를 켜시게 되면 잡내를 제거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만 유해한 물질도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초를 켰을 때는 잠시 피해 계시다가요, 초를 끄고 나면 반드시 충분한 환기를 하시는 것이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침실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도 생각보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먼지 필터를 교환하시거나 세척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환기입니다. 밖에 황사가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잠깐이라도 환기를 하시는 것이 실내 공기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3번, 10분 정도 낮에 환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겨울에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합니다. 난방을 한다라는 이유로 겨울철 환기를 더 안 하게 되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요, 저희 선친께서는 겨울 아침에도요, 아침 일찍부터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어가지고 저희를 깨우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는요, 너무 추워서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것이죠. 환기는요, 대기순환이 적은 밤보다는요, 아침과 낮, 그리고 늦은 오후 이렇게 3번 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조리를 할 때는요, 반드시 환풍기를 켜셔야 합니다. 조리를 할 때 발생되는 초미세먼지와 VOC를 빠르게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는 가정에서는요, 무조건 환풍기를 틀고 조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리가 끝나고 난 후에는요, 주방 주변 바닥을 한번 물걸레로 싹 닦아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3번째로는요, 에어컨이라든지 가습기,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은요, 호흡기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습도가 높으면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의 수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 건조하기 쉬운 계절에는요, 더더욱 습도 유지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VOC가 많이 발생하는 가구나 실내 디자인은요, 가능하면 여름철에 진행해서 충분히 독기를 제거한 다음에 실내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